잠자리 동화 방정환. 사탕 먹고 싶은 사람 모두 모여라. 정환의 말에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한 사람씩 차례로 줄게. 정환은 친구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었어요. 사탕을 받은 아이들은 조금씩 아껴서 빨아먹었어요. 정환은 무엇이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정환은 친구들과 함께 골목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정환의 집은 큰 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했어요. 가게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드나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어요. 정환은 할아버지를 꼭 빼닮았나 봅니다. 정환은 할아버지께 한자 공부를 배웠어요. 6살이 된 정환은 천자문을 줄줄 외웠어요. 할아버지는 정환의 천자문 읽는 소리에 행복해 하셨어요. 하늘천 따지. 할아버지의 칭찬에 신이 난 정환은 더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러나 정환은 매일 똑같은 한자를 읽는 것이 지겨웠어요. 삼촌이 다니는 학교에 가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정환은 삼촌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학교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발꿈치를 들고 창문 너머로 교실 안을 들여다본 정환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파란 칠판을 보며 열심히 선생님을 따라 글을 읽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정환의 어깨를 툭 쳤어요. 학교에 다니고 싶니? 선생님께서 정환을 보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예! 정환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학교에 다니려면 선생님처럼 머리를 깎아야 한단다. 머리를 깎을 수 있겠니? 정환은 할아버지가 무서웠지만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에 그만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정환을 보자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옛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거든요. 부모님께서 주신 머리를 허락도 없이 함부로 자르다니. 정환은 종아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매를 맞았어요. 다시는 학교에 가지 말아라. 할아버지는 크게 호통치셨어요. 그러나 며칠도 되지 않아 정환은 몰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할아버지도 모른 채 하고 눈 감아 주셨어요. 어느 날 정환은 이웃 아저씨에게 다른 나라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기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정화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모았어요. 정환이가 신기한 사진을 보여준대. 어른들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나왔습니다. 차르르 차르르 사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화는 이야기를 만들어 사진을 설명했습니다. 정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정환이 9살 되던 해였어요. 사업의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정환이네는 이사를 가야만 했어요. 정환이네는 큰 집에서 쫓겨나 겨우 추위나 막을 수 있는 작은 초가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여기저기 쌀을 구러 다녀야 했어요.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도 하루 이틀 지나자 더 이상 쌀을 주지 않았어요. 정환이 나무를 해서 쌀을 사야 했지요. 그러나 정환은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힘들더라도 참아야 한다. 정환은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매일 함께 모여서 공부하자. 정환의 말에 많은 친구들이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정환의 집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하늘은 왜 파랗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는 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지? 아이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날이 갈수록 아이들의 수는 점점 많아졌어요. 정화는 친구들과 모여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정화는 14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정환이 돈을 벌어 집안을 돌봐야 했거든요. 정환은 일본 사람 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겨우 굶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이렇게 크다니.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야 말겠다. 정환은 더욱 굳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정환은 친구들과 함께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정환은 깊숙이 숨겨둔 태극기를 몰래 꺼내 보았어요. 일본 놈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정환은 전국 곳곳의 사람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계획했습니다. 드디어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마다 품속에 숨겨온 태극기를 펴들자 서울은 온통 태극기로 뒤덮였습니다.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경찰이 쏘아대는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날이 바로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난 날이랍니다. 만세 운동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정화는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더 많이 배워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감옥에서 나온 정화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공원에는 일본 아이들과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일본 아이들의 심부름만 하고 있지 뭐예요. 정화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화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의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정화는 어린이를 위해 글을 썼어요.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옛날에 아주 힘이 센 호랑이가 살았어요. 어린이들은 정환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뚱뚱이 선생님, 또 해주세요. 아이들은 정환의 뚱뚱한 배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정환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넘쳐났어요. 이제 정환은 아이들에게 뚱뚱이 이야기 보따리로 통했습니다. 정환은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만들었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였어요. 연극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정환을 감시하던 일본 경찰도 끼어 있었습니다. 일본을 욕하거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당장 잡아가겠다.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었어요.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얼마 후 조용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연극이 끝나자 공연장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뒤에서 지키고 서 있던 일본 경찰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정환은 어른들에게 어린이의 소중함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정환의 말에 비웃음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다 크는데 빨리 커서 일을 해야지 공부는 무슨 공부. 정환은 어른들에게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어요. 다른 나라의 어린이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재미있는 놀이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힘주어 말했어요. 우리의 희망은 어린이에게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비웃기만 하던 어른들도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환은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도 만들었어요. 그 날이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또 어린이를 위해 노래를 만들고 함께 불렀어요. 이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뚱뚱이 방정한 아저씨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살던 시기에는 어린이라는 용어도 오늘날처럼 어린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중심으로 살았던 당시에는 아이들은 그저 집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에도 불구하고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지정한 것만 보아도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선생님이 깊은 애정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답니다.